안녕하세요. 파이썬 8장 2절 클래스의 추가적인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인스턴스, 객체가 있을 때 이게 누구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특수한 이름의 메소드, 클래스 변수와 메소드, 가비지 컬렉션, 프라이빗 변수와 게터 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instance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요구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들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것의 정보를 그대로 받고 추가적인 기능을 더 넣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속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고 자기가 또 노력해서 불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클래스는 구조화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is instance 함수. 상속 관계에 있어서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고요. 여기는 이제 스트링 str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s instance 함수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객체가 스튜던트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건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럴 때 true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내부에 여러 종류의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인스턴스를 구분해서 속성과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보면 얘는 스튜던트 통해서 만들어졌고 얘는 티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걸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는 이제 이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입력값으로 들어올 때 그게 이름은 스튜던트인데 알고 봤더니 티처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함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하나씩 뽑아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 뽑았는데 그게 스튜던트냐? 그러면 스튜던트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티처에 있는 그 객체냐? 그러면 티처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보조 기능으로 해서 언더바 2번 쓰고 이름 쓰고 언더바 쓰고 이제 함수니까 가로 열고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호출되도록 만들어진 함수들이고요. str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에 객체 문자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합계 구하는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고 아까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toString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약속이 되어진 요 함수를 쓰고 이걸 이용해서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다른 데서 내가 클래스에 있는 함수 이름을 확인하고 만들지 않아도 요거를 거의 약속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 내부를 정확히 몰라도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보면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 리스트 객체를 6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트링 여기 지금 str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객체 이름을 쓰면 얘가 아까 만들어져 있는 언더바 str 언더바 함수를 호출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합니다. 즉 요것만 정의해 놓으면 이름은 틀리더라도
우리가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호출돼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자,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함수로 이제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데, 요거는 EQ는 equal이라는 거에 약자 두 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같다. 그다음에 N2는 not equal.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크다. G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주어고 주어가 중심이 되는 거. 이거는 뒤에 거보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L2는 뭐예요? L2는 작다. 그리고 이퀄도 2가 들어있으니까 이퀄도 들어가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걸 이 함수 크기 비교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와 생성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뭐 아까 얘기했던 합계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문자열 만드는 함수 있고, 요거는 이제 새로 정의를 한 거죠.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퀄 언더바 이퀄 언더바 함수는 뭐 셀프 자기 자신일 거고, 그다음 들어오는 값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밸류 값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합계하고 들어온 값의 합계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비교해서 같으면 true가 리턴되고 다르면 false가 리턴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사용할 때는 이거 뭐 요거를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만약 요것이 예를 들어서 요것이 사용되어지면 이걸 통해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냐면 요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명의 학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요거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필요 없고요. 자, 두 명의 학생을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비교를 합니다. 요 학생과 요 학생이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와 얘 값을 비교한 게 아니라 요 등호라고 하는 요것이 뭐라고 했어요? 언더바 이퀄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했더니 뭐예요? 썸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평균과 요거의 평균을 계산해서 주겠더니 같지 않겠죠. 그래서 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얘와 얘의 값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 그 클래스에서 정의된 요 함수의 그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리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구문 아래에 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 쓰고 점 변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래스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생성자고요. 클래스 변수인 카운터가 한 번 생성할 때마다 1씩 증가되니까 결국은 요 값이 얼마가 출력이 되는 6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 6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함수. 클래스가 가진 함수를 얘기하고 클래스가 가진 기능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코레이터라고 해서 그 위에다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함수가 되고요. 클래스 함수는 클래스 이름 점 함수 이름을 쓰고 맥이벤스를 써서 클래스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클래스가 있고 여기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클래스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함수가 호출되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뭐 임의로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거에 이건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약자를 짜서 CLS라고 쓴 거고요. 그거에 학생들 안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를 str이라고 했으니까 문자열로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즉 언더바 str 언더바 요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결과가 출력되고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생성자 함수고요. 요거는 일반 클래스에 있는 함수고 이것도 클래스에 있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인데, 요거는 이제 toString, 처음에 배웠을 때 toString하고 똑같은 거죠. 요것이 있어야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프린트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뭘 한 거냐면 클래스 함수를 호출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데이터를 메모리상에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금 3번 호출했어요. 근데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고 그냥 호출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호출해서 나오면 이제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호출했는데 이걸 어딘가에 담으면 다음번에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대리라고 하는 소멸자 함수가 호출이 돼 자동으로. 그리고 이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네, 어디 담지 않으면 바로 만들었다가 바로 삭제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만약 이렇게 담았다, A, B, C를 담았다. 이럴 때는 가비지 컬렉션이 얘는 언젠가 어디다 쓸 수 있으니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안 가져가요. 그러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 종료하면 뭐예요? 더 이상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때 소멸자가 호출이 돼서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때 이제 소멸자가 움직인다, 호출이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 언더바를 2번 쓰고 변수 이름을 쓰면 이게 바로 프라이빗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프라이빗 변수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냥 이미 저기 반지름이 들어왔지만 요 객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요 변수는 프라이빗을 선언해주고 그거는 사실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10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으니까 이 10이 뭐예요? 반지름이 될 거고 프라이빗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함수는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결과를 냅니다. 결과를 내고 줄바꿈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이렉트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면 접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려고 하면 함수를 통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어진 함수가 이제 getter, setter라고 하는데 getter는 뭐냐면 가지고 오는 함수고 setter는 원하는 값으로 값을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를 추출하거나 변경할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속성에 접근하는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넓이 구하는 거, 둘레 구하는 거고 넓이 구하는 함수고요. 자, getReduce라고 하는 getter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반지름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2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setReduc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반지름을 2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그거에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getter, setter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setter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그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 set reduc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두 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반지름인데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걸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왜? 반지름 양수니까. 0보다 0도 사실 받으면 안 되는데 뭐 그건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음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러를 내는 거죠. 네가 입력한 게 음수라서 양수이어야만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값을 세팅하고 값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세트 함수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사용자의 잘못된 입력들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게트 세터를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골뱅이 모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골뱅이 프로퍼티를 쓰면 이거는 이 뒤에 있는 애가 바로 뭐예요? get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 변수 이름을 쓰고 좀 set라고 쓰면 이게 decorate를 쓰면 그거는 set가 됩니다. 그러니까 get 뭐 이런 키워드,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 쓰고 그냥 변수 이름만 쓰고 그 앞에다가 decorator를 넣으면 이게 get고 이게 set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데코레이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해줘도 이거는 사실은 뭐 처음에 얘기했던 클래스 객체의 레디우스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접근을 못하게 에러를 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대신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얘가 바로 뭘 하냐면 getter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gett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어도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똑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외부에서 쉽게 접근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에러 처리를 냈는데 여기 이제 데코레이터로 하게 되면 이거는 getter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se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값을 2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set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함수에서 마이너스 10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에러를 낸다고 했죠. 양수일 때 양수나 또는 0,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에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을 넣으면 원래 변수는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세터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 함수 내에 있는 예외사항들 즉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면 이렇게 에러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이렉트로 그 변수에 접근한 게 아니라 세터를 통해서 getter를 통해서 접근한 거다. 단지 사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접근한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집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형태를 내가 그대로 받고 원하는 부분만 교체해주고 원하는 부분만 수정해주는 것이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 상속은 누군가로부터 만든 형태들을 조립해서 내가 만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도 받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큰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두 개를 받아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중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잘 선택해서 만들면 그걸 가지고 조금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상속 개념을 쓰다 보니까 부모, 자식 뭐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상속을 하냐면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걸 받아서 이만큼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이만큼만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를 가로로 넣어주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D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게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고 클래스 D에 선언할 때 쓰는 가로는 상속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생성자를 약간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를 그대로 호출하고 마지막 요거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식의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고 tes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걸 그리고 값을 출력하는 건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보시면 페어런츠 클래스의 init 메소드가 호출되어 있습니다. 즉 요 작업 과정에서 요것이 호출이 되는 거죠. 호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게 사실은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 호출한 거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줄이 여기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 요 함수를 이제 호출했죠. 요 함수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자식 클래스에 가서 봐야 되는데 요 함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모한테 가요.
그 함수가 있는지 있으면 그걸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값을 여기 지금 child value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갔더니 자식 클래스에는 이 value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가서 그 클래스 그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가져와서 출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자식한테 먼저 가요. 가서 쭉 보고 해당되는 게 없으면 부모 클래스한테 가는 겁니다. 물론 부모도 그 위에 또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도 없으면 그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있을 때까지 맨까지 갔는데 없다. 그러면 호출이 안 되겠죠. 인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미. 그 클래스를 가지고 내가 조금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커스텀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거 쓰고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부모의 생성자를 넣어주면 예외 클래스를 우리가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의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의 함수를 다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override라고 얘기해요. 외우셔야 돼요. 잘 헷갈려서 잘 안 외워지는데 나중에 보면 overloading, overridin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정의는 overriding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커스텀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상속을 익셉션으로부터 받아서 새로 만들어주는 거고 생성자가 있는데 부모의 생성자를 그대로 쓰면서 내가 추가를 했습니다. 저기 내용을. 그리고 여기 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재정의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만약에 요 객체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문자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에러를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식 클래스로 부모에 없는 함수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스텀 인셉션이라고 하는 인셉션을 통해서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아마도 이제 오버라이딩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새로 만든 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되면 자,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겠죠. 어떻게 출력되냐면 요 2라고 하는 것은 요 커스텀 익셉션의 객체인 거죠. 그래서 객체의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인셉션에는 없는 함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요것이 출력이 됩니다. 즉 부모 클래스에 없는 함수를 새로 만들 수 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273이라 나온 이유는 여기 지금 에러를 일부러 낸 거죠. 일부러 내고 그때 매개 변수를 273을 넣은 거예요. 273을 넣으면 이 생성자에 의해서 지금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객체에다가 273을 이걸 통해서 넣고 메시지는 요거죠. 요걸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지금 요 함수를 여기서 호출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 세 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sInstance라고 하는 함수는 이게 인스턴스가 어느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었는지 확인할 때 쓰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자, 확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등호, 그 다음 같지 않음, 그 다음 크다, 크거나 같다, 뭐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게 나오면 결국은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호출이 되죠. 이 함수에서 정의된 내용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의를 여기다 쓰란 얘기죠. 지금 여기는 보니까 아까는 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순서는 상관없지만 여기 아까대로 똑같이 Q라고 쓰면 결국은 여기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요 값, 밸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입력된 밸류하고 여기 객체의 그 값, 평균값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가 리턴이 되게끔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 프로그램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작성된 거고요. 자, 이것으로 8장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